안녕, 수정입니다. 7강입니다. 여러분, 7강. 네, 7번째 시간에 7, 행운의 7이죠. 좋네요. 바로 시작해보면 시작을 여는 글, 시작을 여는 글 확인하겠습니다. 당신 미래의 비밀은 당신의 하루하루 판에 박힌 일상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그 미래가 참 궁금하죠. 선생님도 당장 선생님, 이 최적이라는 사람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그런데 그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하루하루 판에 박힌 일상.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게 아주 재밌는 친구도 있지만 이게 뭐 좀 반복적인 스케줄이다 보니까 이거 좀 따분한데? 재미가 없는데? 하는 친구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선생님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뭐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이것도 재밌고요. 친구들이랑 뭐 축구하는 것도 재밌고, 하여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재밌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삶은 재미로만 사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재미 말고도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에 박힌 일상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또 숨겨져 있기도 하죠. 선생님, 저 이번에 정치여버 반드시 1등급 만점 도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성취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놀고 싶은 거 뭐 견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힘에 부치지만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또 난해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힘에 부치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선생님도 강의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뭐가 될까? 뭐가 되겠냐? 이렇게 강의하면 강의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인사말을 바꿔볼까도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뭐 안녕, 공부하는 최적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공부를 잘하진 못하는데 그냥 뭔가에 뭐 연구, 몰입, 몰두하는 거 그냥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것도요,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거냐면 오히려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때는요 별로 안 좋았어요. 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저는 정치와 법은 재밌는데 다른 과목 이건 좀 재미를 못 느껴요. 근데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재밌는 과목이 되더라고요. 헌법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 바로 출발하죠. 전 강의 2개 정도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개가 남은 건데요. 4개만 딱 정리하고 끝내지 않고 복습까지 해볼까 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주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있었어요. 복습도 할 겸 몇 가지 적어보면, 주권이 무슨 뜻이었죠?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선 주권을 넘어서는 그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주권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대외적으로 주권 국가니까 자주성과 독립성을 띠게 됩니다. 거기까지 배운 친구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는 헌법 정신입니다. 문제 풀 때는요, 참정권으로 묶어서 풀면 좋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마 다음에 이어질 기본권까지는 다 하나의 시험에서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참정권을 배우잖아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정이니까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뭐 더 쉽게 말하면 선거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 수준은. 그래서 이 선거권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겠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유권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니까, 특히나 개인의 자율성, 자유를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의 모습 어떻게 실현될까? 실현될까? 전강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각각의 의미만 따져서 끝내지 말고 조문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뿐만 아니라 실현 방안이 중요하다. 실현 방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하고 할 테니까요. 국민주권주의는 뭐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정리할 때
헌법 제1조가 인용될 때가 많은데 그걸 실현할 때 뭐 참정권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자유민주주의랑도 겹쳐서 실현 방안이라고 삼을 수 있는 게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인데요. 대체로 복수정당제를 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을 하나만 인정하지 않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권 획득을 위해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정치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정당을 하나만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 한 목소리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우린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모임을 하나만 인정해서는 되겠냐. 다양하게 인정해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해라. 라는 의미로서 여기에 참정권뿐만 아니고 복수정당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복수정당제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선생님 이거 자유가 붙었으니까 이거 자유민주주의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진 않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국민주권주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여기 적혀있는 이 실현 방안 복수정당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도 이 둘 모두로 해석을 해보자. 얘랑 둘 모두로 해석을 해보자. 강조해 드렸고요. 유연하게 사고하지 않으면 복수정당제, 국민주권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만 생각하면 유연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훨씬 더 다양한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특히나 이 자유주의가 무슨 뜻?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과도 딱 맥을 함께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법치주의. 법치주의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법치주의, 법의 근거에서 통치를 함으로써 특히나 지금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까지 강조를 한다면 그게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따른 통치를 할 것. 그러니까 법의 합법성뿐만 아니고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랑 관련이 깊다.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헌법 정신은 우리가 이미 그 헌법에 따라 구성된 이 국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익숙한데 이런 용어로 정리하다 보니까 뭐야? 이런 느낌일 텐데 적법 절차의 원리.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법에 정해진 형태로 즉 법의 근거를 두고 행사되어야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형사 절차, 절차라고 하는 건 형사 절차만 뜻하는 거 아니지만 형사 절차, 누군가를 수사기관에서 체포해 간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적법 절차의 원리. 이것도 만약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절차로 그냥 누군가를 체포해 가거나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자유란 건 존재할 수 없겠죠.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엮어두시고요.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게 사법권의 독립. 이건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 사법권은 무슨 뜻일까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하는 건데 법원이 담당합니다. 사법권. 사법권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혹은 법관들, 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곤란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사법권의 독립, 자유민주주의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복수정당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복수정당제 써있기도 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이라는 표현도 들어가네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방식을 크게 보면 탑다운 방식, 탑다운. 이걸 하향식이라고 부릅니다. 하향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력을 잡은 국가기관이 스스로만 딱 정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하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민주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정한 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 민주주의와 결합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A와 B가 됐어요. 시험 문제에 이 6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뭐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게 따로 있을까요? 특히나 학교 시험이라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가원이 내는 시험 혹은 수능 시험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다 보면 지금 정리할 A부터 F까지를 다 연습할 수 있는데 학교 시험이다 그러면 이 헌법의 기본 원리만에서도 몇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등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더 중요하니까 난 얘만 할 거야.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C가 있어요. C.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복지국가. 그런데 복지국가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어디서 정리했냐면 바로 직전 강의에서 헌법의 의미 변천, 또 복습, 고유한 의미의 헌법, 다음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다음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복지라는 말은 많이 써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는데 막상 복지가 무엇인가? 복자에 복지자예요. 뭐야? 복복이야? 이걸 그냥 행복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만 행복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국민 행복이라고 바꿔 불러도 뭐 괜찮겠죠. 복지라는 말을. 그러면 이 복지국가의 원리는 뭐로 풀었으면 좋겠냐? 위에 참정권 나왔어요. 자유권 나왔습니다. 아직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얘는 사회권으로 풀어봄. 선생님, 사회권이 뭔데요? 사회권의 의미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생존권이기도 하고 실질적 평등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평등의 의미는 다음 강에 가면 기본권 정리할 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정리할 때 평등권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가서 또 한 번 하고 이 실질적 평등은 한 번 또 배우기도 했어요. 이미. 또 복습. 선생님 복습 좀 그만하세요. 아니요. 복습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휘발됩니다. 휘발. 확 다 사라지니까 휘발되기 전에 싹 잡아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휘발되기 전에 집어넣고 법의 이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의 이념. 법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래서 첫 강의에 여러분이 뭐 한 2가지 반응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와, 내가 이제 정치업을 배우는데 법의 이념? 이거 멋있는데? 이랬던 친구도 있을 거고. 뭐야? 이런 걸 시작부터 너무 무거운데? 이런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 법의 이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정의가 있어요. 합 목적성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있어요. 그 중에 정의라 그러면 정의가 뭐지? 정의? 너무 추상적인데? 아니죠. 추상적인 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어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데 그렇다면 평균적 정의랑 배분적 정의 이 2가지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 해볼까? 그러면서 평균적 정의를 뭐 절대적 평등이다, 형식적 평등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배분적 정의를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그렇죠. 그때 했어요. 다른 건 다르게 대한다. 이런 이념도 요 복지국가의 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하면 사회권이 헌법조문의 31조부터 36조까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번 강의 다 안 하셔도 돼요. 다음 강에 이어질 거니까. 사회권이 31조부터 36조까지인데 그냥 선생님이 나열만 해보면 어떤 종류가 있냐 이런 뜻이겠죠. 첫 번째,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도 있어요.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열만 하는 거예요. 일단 근로 3권이라고 하면 단결권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그 다음 그런 노동조합 대 회사 차원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이 정도는 적어볼게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이런 교섭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막상 현실에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행동으로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중에 이제 근로 3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인간다운 삶. 뭐 또는 각종 사회 보장제도가 있어요. 사회 보장제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느냐? 사회 보장제도가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런 정도예요. 혹시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아주 깊이 있게 배웠다.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것의 제도적인 특징을 우리 요 정치화법에서 여기서 다 배우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사회보험은 이런 거야. 뭐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있단다. 뭐 공공부조는 이런 거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라기보다는 그런 제시문이 탁탁탁 나오면 이건 사회보장제도인데? 그렇다면 헌법의 기본 원리? 문제를 잘 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 그러면 복지국가의 원리. 딱! 혹시라도 기본권을 물어보면 이건 사회권. 딱! 풀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도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환경권, 양성평등, 모성의 보호, 그 다음에 뭐 재해 예방, 뭐 안전할 것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헌법 제119조 2항 선생님 119조 2항 그러면 찾아봐야 되나요? 적어놓고 찾아보면 도움 되는데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119조 2항에서 담고 있는 게 경제에 관한 각종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것도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민주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기 있는 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기업은 그냥 마음껏 영업활동을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마음껏? 내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데 말이야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그 다음 하루 24시간 1시간도 안 쉬고 그냥 영업을 해보겠어.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갑자기 국가가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2번은 쉬자. 왜요? 영업활동 자유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대형마트가 그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그렇게 365일 24시간 동안 막 할인하면서 해버리면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전통상권, 골목상권 다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12시 땡 하면 영업 그치고 다음날 9시나 10시까지는 좀 쉬자.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 쉬면 어때? 라고 경제에 관한 각종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게 맞다면 어느 원리와 관련된 건가요? C 이러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6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은 반대로 생각해요. 어차피 6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조문이 주어지면 그 조문을 분석하여 이 6개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원리.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방금 만약에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경제민주화 이것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경제민주화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영업활동의 자유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정말 이 정치업이 그냥 딱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B와 C 모두를 추구해요. 야, B는 버리고 C만, C는 버리고 B만 이게 아니고요. 헌법 정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이거는 뭐 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법원도 존재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도 존재하는 거죠.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가 자유죠. 여기가 평등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이 수레바퀴에 비유했을 때 민주주의라는 이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해당합니다.
어느 하나만 커지거나 어느 하나만 작아지거나 하면 그 수레는 이렇게 그냥 뱅뱅 돌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가 균형일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 그게 바로 사회적인 합의로서 정해져 나가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일정 정도 자유와 평등은 단기간에는 충돌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참 눈치 빨라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지켜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딱 요 정도의 강의를 들었는데 할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정치와 법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 D, E, F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 필기량이 왼쪽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D입니다. 국제평화주의가 있습니다. 국제평화주의.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E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문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F는요. 대한민국은 문화 국가주의. 이렇게. 자, 일단 차근차근 정리. 국제평화주의는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헌법 조문을 읽고 싶은 친구는 5조, 6조 정도를 좀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세계 평화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국제평화주의가 왜 강조된 건가 배경 설명은 이미 우리 그 전강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자유방임주의의 폐단 그런 모순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복지국가적 헌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국제평화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인류는 그냥 내 나라만 잘 먹고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좀 반성이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함께 번영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딱 있습니다. 인류 공영. 야, 우리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 혹은 헌법적 대답. 선생님이 대한민국 헌법을 빙의해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냥 대한민국 헌법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략적 전쟁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또 시험 문제 어떻게 오답으로 내냐면요. 참 어찌 보면 자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싶지만 많이 틀려요. 또 모든 전쟁 혹은 일체의 전쟁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으로. 그 다음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이 국제법 존중이라는 말까지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시작하면 이런 말도 써요. 헌법상 체결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5조, 6조를 좀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문장의 형식으로 헌법에 적혀 있을 텐데 어떻게만 설명해 드릴 거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이 있어요. 국가와 국가대로 맺는 약속, 합의가 있습니다. 그걸 조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약. 이 조약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냐라고 한다면 국내 법률 이렇게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과 동등한 급으로 조약을 인정하겠다. 이걸 국제법 존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엔 또 살짝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자, 이 문장도 이 표현도 시험 문제에 함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상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은데 외국인들, 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 어느 정도까지라뇨?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라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과 조약을 맺어서 자 미국이 한국인을 보장해 주는 만큼
우리도 미국인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정도예요. 잠깐만, 이게 뭐가 다르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게 주겠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인을 지위 보장해주는 만큼 우리도 미국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이걸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그 다음 예를 들어 참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보지도 못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나라에서 지진 피해가 상당히 좀 심했다. 우리랑 큰 관련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구호 물자를 보낸다거나 구호 인력을 보낸다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휴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것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쭉 뒤에 가서 6단원에 유엔 얘기가 나와요. 국제연합. 그때 또 한 번 나오겠지만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을 보내면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것도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푼다? 쭉 문제를 읽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게 탁 나왔다 그러면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분단 국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헌법 정신인데 이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통일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통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평화통일의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선서하게 돼 있고요. 통일의 방식도 이게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의 방법은 민주적이고 그 다음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몇 가지 더 뽑아낼 수 있죠.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내용들은 이 6가지 중에선 평화통일 지향의 원리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이 경제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 평화통일 지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F, 문화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는 어떤 뜻이냐? 참 이게 멋진 말이기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문화로 융성한 대한민국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의 이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정통성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계속 전수되고 그 다음에 이 조상들의 이 전통, 문화, 이런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되고 전달되면서 이어져 나갈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 문화, 창조적 계승, 말이 멋있죠? 말만 멋있다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쪽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사 교육이 선택이었던 때가 있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는요.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었대요. 그건 수능 시험에서 선택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역사 공부했고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중학교 때도 했고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평생 교육이거든요. 평생 교육을 진흥한다. 이런 말도 쓰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가뜩이나 이 나라에 돈 쓸 때도 많은데 문화재를 보존해야 됩니까? 나중에 딱 요 질문만 탁 편집해다가 뭐야? 선생님은 문화재 보호에 반대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쳐볼게요. 야, 우리 돈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그런 문화재 관리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그다음 사람까지 파견해서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관리해야죠. 이건 최적이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헌법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은 문화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러면 조상의 슬기와 얼, 이게 어떻게 계속 내려오겠어.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도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화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한민국에선 그만큼 국가 역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만 보시면 이 A부터 F까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딱딱 뽑혀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그럼 굳이 적진 않겠지만 여기 A부터 F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공통점. 바로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죠. 이건 전강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는 전부 다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결정의 방향은 헌법의 기본 원리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면 되느냐? 국민주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의 원리에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민국 정책, 제도가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멋있죠?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인데 지금까지 정리했던 헌법의 기본 원리가 우리나라 헌법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서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헌법 전문을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 일단 2가지 점에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2가지 점에서. 엄청 길죠? 긴데 마침표가 하나. 한 문장이네요. 우와, 이게 한 문장이었어. 2번째 놀라움. 한 문장인 것도 놀라운데 이 한 문장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먼저 정해놓고 이 문장을 썼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써있는 문장에서 학자들이 뽑아낸 거다. 이것도 괜찮죠. 학자들이 뽑아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문은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랑도 관련된 것 같고 평화통일지향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주권주의로 해석해도 뭐 크게 뭐 어색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해도 어색하지 않고 또 어떤 조문은요, 잠깐만 이건 복지국가의 원리 같기도 하고 문화국가주의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유연하게 풀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게 왜 밑줄 그어졌지? 멋있는 말이라서 밑줄 그어져 있나? 이게 바로 문화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내려 지금 우리 세대 말고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문화국가주의를 표방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잠깐만, 니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지?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바로 보세요. 이게 분석이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니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리을에도 있나 봐요. 이렇게 뽑아내는 연습이거든요. 암기하지 마시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뽑아내고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러니까 평화, 통일, 지향 뽑아낼 수 있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더욱 단단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여긴 써있네요. 아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잠깐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문화? 잠깐만, 이거 과목 이름인가? 그럼요, 이거 과목 이름이죠. 선생님,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이 세계, 우리 사회를 인식하는 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사회? 그렇죠. 일반 사회 교과목 군이 있죠. 정치와 법, 경제, 사회, 문화라는 과목도 있죠.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게요. 문화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 선택 과목 뭐니? 사회문화요. 뭐야? 사회문화라면서 사회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죠. 그렇죠. 여러분 문화도 배워요. 아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야, 이 뉴스가 정치면에 있네. 정치면. 경제신문 좀 볼까? 경제. 사회면에 어떤 소식이 실렸지? 문화면. 최적 선생님이 최근에 앨범을 발매했다는 게 문화면에 실려 있나? 그렇죠. 이게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이게 하루하루마다의 새로운 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신문의 틀입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한국사는 EBS. 한국사는 EBS. EBS 한국사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 혹은 뭐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자, 선생님 그게 시험에 나와요? 굳이 뭐 그걸 시험에 나오게 하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이게 시험지 순서기도 해요. 또 뭐지? 그렇죠. 시험지 순서예요. 정치와 법, 다음 경제, 다음 사회문화가 시험지 순서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미음은 뭘까? 잠깐만, 왜 미음? 문화까지만 밑줄 그어져 있지? 기업과 미음은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게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고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세계평화? 그렇죠. 이게 국제평화입니다. 인류 공영.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인류가 함께 번영해 나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님. 이게 대한민국 헌법 프롤로그라고요. 전문. 헌법 제1조에 앞서. 우리들의 가슴이 벅차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때 제정되고, 잠깐만, 7월 12일 이거 오타 아닌가? 7월 17일 아닌가?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닌가? 네, 제헌절과 5일 차이가 있어요. 제정된 날은. 제헌절은 7월 17일이고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러니까 전강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헌법, 그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 옆에 국민 투표라고 선생님이 적었던 이유가 또 이 안에 있죠. 헌법 개정할 때 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나요? 국민 주권주의니까. 다 나와 있죠. 이응에서 헌법 개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국민 주권주의. 얘가 A였습니다. 국민주권주의. 니은과 리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B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읍에서 국민생활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은 복지국가. 이게 C였고요. C옷에서 국제평화주의. D였어요. 디귿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인 평화통일 지향. E였습니다. 마지막 F까지. 우와, 놀랍도다. 어떻게 한 문장에 이 6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을까? 감격스럽죠. 그 다음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이거 법률 뭐 명칭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의 취지를 들여다보고 잠깐만,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엇이랑 관련이 있을까?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 근로자 얘기도 나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죠. 써있기도 하고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나중에 근로자 파트에서 살짝 언급이 될 겁니다. 아니죠. 살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교육기본법인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그래서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원리 이어나가시고, 교육기본법은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역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교육권에 관련된 법률이다. 교육의 권리. 이게 31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사회권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그렇죠, 복지국가의 원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써있네요. 문제를 풀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문제는요 2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뭐 어떤 건
직접 써봐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하나의 실현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헌법 조문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걸 분석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기본 원리랑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꺼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을 법, 특히 헌법의 규제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게 법치주의잖아요. 이게 법치주의. 개념적으로는. 선생님, 법치주의가 1번부터 5번까지 아무 데도 없는데요. 그럼요. 이런 법치주의가 헌법의 기본 원리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민주정치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보장이 헌법의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고 모든 국민은 법의 이름으로 민주정치의 이념과 가치들을 보장받고 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라는 거고 이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그럼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죠.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선생님 국민주권주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맞잖아요. 맞죠. 평화통일지향 맞죠. 문화국가의 원리 맞죠. 복지국가의 원리 맞죠. 총 6개 배웠는데 지금 선택지가 5개라서 하나 빠졌죠. 빠진 건 뭘까요? 국제평화주의가 빠졌죠. 그런데 왜 나머지 것들은 답이 안 되냐면 이 제도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가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냐면 먼저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탁탁탁탁 암기가 돼 있어야 되냐면 실현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현 방안. 그래서 이번 강의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보여주세요. 띠링. 방금 읽기 자료에서 확인했던 복지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뭘 써본다? 무슨 뜻인지를 쓰는 거 아니고 어떤 조문과 관련되었나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게 아니라 실현 방안. 가장 많이 적혀 있을걸요? 실현 방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이것부터 적혀 있죠. 법치주의.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의 원리, 상향식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 쭉 적혀 있고 잠깐만 적다 보니까 국민주권주의랑도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복수정당제, 정당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넣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걸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음 3번 문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밝힌 것과 왜 선생님이 이게 했냐면 선생님도 뭐 법 공부를 시작했던 어느 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뭐 법의 체계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 참 무모한 거였는데 헌법이 그래도 가장 조문의 개수로는 만만한 게 얘기했죠. 전문이랑 1조부터 130조까지 있으니까 야 그럼 내가 법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말이야 내 손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필사해보겠다. 적어보겠다. 해서 적었던 게 노트로 따지면 한 3-4권은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여러분 생각으로는 왜 이걸 적어? 꼭 적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가사 필사하면서 그러니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글씨 연습도 좀 하고 마음의 안정도 찾고 뭐 이런 친구들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헌법을 필사했던 기억. 그때 전문을 쭉 적으면서 그때 안 거예요. 뭐야? 뭐 이렇게 길어? 하다가 마침표가 하나네?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1조 딱! 이 감격스러웠던 그때가 기억이 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 담임권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참정권 중에 하나라고 바로 다음 강에 배웁니다. 뜻을 말씀드리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여기에는 피선거권, 즉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 취임권, 뭐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이제 공직자가 되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그렇죠.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참정권으로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편 제8조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에 건 국민주권주의가 맞고요. 국주, 국민주권주의. 그냥 줄여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국주 이렇게. 여긴 자유민주주의인데 선생님 자유민주주의랑 정당 해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고 복수정당제 인정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8조의 사항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당마저 인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은 정부가 제소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가 자유민주주의. 1번 국민의 인간다운 삶, 이건 복지국가의 원리고요. 적극적 국가관, 이게 자유민주주의 원리니까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오히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적극적 국가관은 복지국가의 원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이거랑 자유민주주의는 직접적 관련이 없죠. 오히려 이건 문화국가의 원리. 복수정당제의 채택, 가나의 공통적, 그러네요. 4번. 5번, 국민투표제, 이것도 참정권으로 배울 거니까 나보다는 가. 정답은 3번에 4번. 다음 4번 문제. 근대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컸다. 하지만 20세기 이후에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요청되었다. 이제 큰 국가, 큰 정부, 이게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한다. 이건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 자유민주주의로 푸시면 되고, 국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이에요.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소극적 국가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관이 적극적 국가관과 관련이 있어요.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국가의 의무로 간주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 4번에 들어가 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이게 자유민주주의, 뭐 혹은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은 4번 되죠. 5번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쭉 읽어보니까 이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 자주성.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 그렇죠, 참정권으로 묶어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이건 복지국가의 원리고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이 있죠. 정답은 기업관, 니은 1번. 다음 6번 문제. 근로 3권 보장한다. 바로 풀리죠.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평생교육을 진흥한다. 적혀있는 거로도 풀리죠. 문화국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 이게 통신의 자유라는 것과 묶이니까 이건 자유권으로 풀어주시면 자유민주주의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강 가면요, 통신의 비밀, 뭐 통신의 자유 뭐 등등 자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보게 될 테니까 이번 강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음 강에서 기본권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또 연결고리를 찾아 드릴게요.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오늘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